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의 결혼 2년차 여자입니다. 정말 나도 우리 집 엄마 아빠의 귀한 자식이고 엄연한 감정이란 걸 느끼는 사람인데 어려운 줄을 모르고 우습고 싶다며 막 대하는 시댁 것들한테 진절머리가 나서는 하다하다 이런 사연을 다 적어 보내봅니다. 화가 난 상태라 감정이 군데군데 격해져 있는 점 너그러 이해해 주세요. 저희 아가씨는 연예인입니다. 네, 이 말 듣자마자 처음부터 연예인 가족 뒀다고 우아하면서 누구냐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나이랑 이름을 언급하면 명예훼손이 되는지라 굳이 밝힐 수는 없지만 저희 아가씨는 얼굴 예쁘기로는 어디 나가서 다른 여자 연예인들한테 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유명한 건 아닌데 길거리 지나가면 사람들이 절에서 연예인 한다는 소리를 곧잘 할 정도로 생긴 게 정말 늘씬하고 예쁜 여자입니다. 사실 저한테는 아가씨가 연예인이기 전에 지금은 가족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저한테는 쉽게 볼 수도 없고 다가갈 수도 없는 다른 세계 사람 같은 존재가 바로 아가씨입니다. 태어나 제대로 연예인을 본 거라고는 월드컵 때 상암 경기장에서 노래하는 가수들을 멀찌감치서 무료로 들어가 구경했던 게 전부였는데요. 그 후 제가 연예인 동생을 둔 남편과 교제를 하게 되면서 건너 건너에 아는 연예인이 처음으로 생기게 되었고 결국 결혼을 하면서는 아예 연예인을 아가씨라 부르는 복에 겨운 부귀영화도 누려보게 되었습니다. 연예인이 뭐 대단하다고 이걸 부귀영화라고까지 하겠냐면은 뭐 사람마다 어느 연예인을 얼마만큼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지 다르잖아요. 제 딴에는 TV에서 자주 드라마로 나오는 사람이었고 주연은 아니었지만 나올 때마다 옷도 예쁘게 입고 나오고 목소리도 우아한 것이 나름 같은 여자로서 동경의 대상으로 치부할만 했습니다. 그런 아가씨가 자신의 동생이라면서 가장 처음 연애하며 소개를 하는 남편의 말을 듣고서 얼마나 속으로 놀래고 반갑고 신기했던지 몰라요. 저희 남편은 저하고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동네 안에서 카페 운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작은 온라인 카페 하나가 있었는데 저도 뒤늦게야 주변 사장님들 소개로 그 카페에 가입을 했다가 오프라인 만남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애초에 돈 잘 벌어오는 여동생의 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서 20대 때부터 이 동네에서 카페 장사를 하고 있었고요. 전 반면에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자영업자로 살던 회사원이었다가 월급이랑 퇴직금까지 싸그리 다 전부 쏟아부어서는 30이 되던 해에 무작정 카페 하나를 차려내본 초짜배기 자영업자였습니다. 다달이 나오는 월급 받고 살던 제가 생사를 직접 이끌어야 하는 자영업자의 길로 뛰어들게 되면서 우여곡절이 너무나도 많았고 자잘한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것이 투성이었는데 그 카페, 특히 저희 남편한테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어요. 초보니까 당연히 모르고 서툴다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화 한 번 내거나 귀찮아하지 않고서 도와주는 남편이 그 당시 너무 고마웠었고 같은 업계에서 일을 하며 사는 사이였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남녀 관계가 붙어있으면 정이 자꾸 들듯이 저 또한 남편과 계속해서 같이 붙어있다 보니 자연스레 이성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싹 터선 둘 다 큰 성인이라며 키스부터 하며 일일이 되었어요. 풋풋했던 연애 때 얘기를 하니까 그 시절 그냥 연애만 하고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어 속이 터지겠네요. 저희 커플은 연애하고 비교적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사귀고 나서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결혼을 했어요. 연애하던 때부터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뿐만 아니라 저희 시부모님이나 연예인인 우리 아가씨도 저를 많이 도와주려 했죠. 자잘한 것으로는 카페를 가더라도 본인들 아들 카페 갔다가 제 카페도 한번 들려주면서 커피를 사 마신다거나 일부러 단체 모임이나 포장해 갈 것들이 있으면 저희 매장까지 와서 주문을 해주셨고요. 아가씨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저희 카페에 와서 사인도 남겨주고 사진도 찍어줬습니다. 솔직히 연예인이 한번 다녀간 거 가지고서 사진을 찍어서 카페에 걸어놓으면 손님들은 다 눈치채거든요. 그냥 어쩌다 한 번 온 사람 붙잡고 사진을 찍은 걸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옆에서 뭐 그리 연예인이 대단한 거라면서 벽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방문 날짜 붙이고 축 방문이라고까지 자그마한 플랜카드 하나 만들어서 붙여놓으라고 하고 심지어 자기 카페는 그냥 평범한 카페를 할 테니까 제 카페는 오로지 아가씨를 위한 팬카페용으로 컨셉을 바꾸라는 소리도 진담으로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말에 농담으로 받아치며 내가 아무리
우리 아가씨 예쁘라고 좋아라고 드라마 자주 보던 팬이긴 한데 아가씨가 뭐라고 카페 하나를 팬카페로 만드냐? 라면서 대답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그 말에 정색을 하더라고요. 장사 잘 될 소리를 해줬는데 장사 말아먹을 듯이 대답을 한다면서 자기 동생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 줄을 네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라면서 툴툴거리고는 제 카페에 와서 지 멋대로 케이크 하나 꺼내 먹다가 반도 다 먹지를 않고서는 화났다며 토라져서는 자기 카페로 돌아갔어요. 이게 결혼하고서 불과 3개월도 안 되어 일어났던 우리 부부의 해프닝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왕이면 남편의 여동생이니까 좋은 말을 더 해주고 네 여동생 정말 인기 쩐다면서 입에 발린 소리도 충분히 해줄 수 있었는데요. 정말 귀에 딱지가 붙겠더라고요. 결혼하고서 결혼식 때 말고는 독립해서 혼자 사는 아가씨를 만날 일도 별로 없었고 자기 커피 마시러 올 때 우리 카페에 그날 한번 딱 들려준 게 다였는데 그래서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저도 팬심으로 팬의 입장에서 순수하게 아가씨의 흔적을 남겨본 것이었는데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지 동생 잘났다는 소리를 매일같이 하면서 공이는 이런 동네 안 와. 동네가 후져서 여기까지 잘 못 오지. 그런데도 내가 정말 열심히 부탁해서 걔가 네 가게 홍보해준다고 찾아온 거 아니야. 라고 한다거나 둘이 같이 서 있으니까 당신 진짜 꼴뚜기 저리 가라더라. 내 동생이지만 진짜 얘가 몸매며 얼굴이며 감히 어디 가서 아무 여자들하고 견줄 수가 없다니까. 진짜 예뻐, 그치? 라며 외모를 비교해대니 세상에 결혼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 여자들 중에서 누가 이딴 소리를 남편한테서 듣기 좋아하겠냐고요. 가게 홍보해준다면서 찾아와서는 사진 찍고 사인을 해줬으나 어디 일하러 간다면서 커피 6잔을 그냥 무료로 주문해서는 들고 나갔고 지의 SNS에 홍보 사진은 개뿔 아무런 흔적조차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를 안 했는데 이걸 내 가게 홍보를 해주러 온 건지 아니면 공짜로 커피 6잔 얻어 마시러 온 건지 누가 알겠냔 말입니다. 그것도 그거고 어째 남편이란 놈이 자기 여동생의 외모를 그것도 연예인을 한다는 사람의 얼굴이랑 평범하디 평범한 저 같은 여자의 얼굴을 비교해 댈 수 있는 건지 심란했습니다. 문제는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 남편부터 시부모님까지 갈수록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정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달까요? 일단은 같이 카페 사업을 하니 말이 잘 통할 거라고 예뻐해줬고 그리 연애하던 시절부터 저희 가게도 들락거리며 찾아주시며 또 며느리 될 아이 장사도 도와주겠다면서 친구들이며 친인척들 데려다가 저희 카페를 찾아와 커피를 팔아주던 저희 시부모님이 결혼을 하고 나니 이제는 제가 자신들의 완연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사소한 순간에 보이는 언행과 행동들이 상당히 무례해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혹여나 말실수를 할까봐 눈치를 보시기도 하고 이런 말 하면 내가 너무 실례이고 주책인 거지? 라면서 즉각적으로 제 기분을 살펴보고 미안하다 사과를 건네던 분들이었는데 결혼하고서 3개월쯤 지나서 다 같이 시댁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소고기를 사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넌 내가 기껏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소고기를 사오면 어떡하니? 누가 여기서 소고기 안 먹고 내 밥을 먹겠어? 알고 보니 며느리가 영 눈치가 꽝이구나. 라고 말해줘. 그 말 하나에 소고기 산다고 시댁 한번 가는데 20만 원을 쓴 저도 그렇고 옆에 있던 남편도 그렇고 뻘쭘한 건 매한가지였고요. 그럼에도 남편은 그 순간 자기 엄마 기분부터 살핀다고 그러게 우리가 엄마 마음까지 신경을 못 썼네. 라며 제 앞에서 그걸 말이라고 씨부리고 있는데 진짜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서 모두한테 울컥했네요. 그날 결국 제가 사들고 간 그 비싼 한우는 곧장 냉동실로 직행했고 전 바로 구워 먹는 것까진 바라진 않았어도 선물사와 고맙단 말 한마디는 할 줄 알았는데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쌍으로 입을 다물고 있는 걸 보곤 빈정이 상했지만 멋대로 선물을 사서 마음을 표현하려 내가 미련했단 생각을 하며 옳은 척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차려주는 밥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면서 밥을 꾹꾹 다 먹었고 집에 갈 때 시어머니가 당신 아들 뒷밤을 만지며 우리 아들 집에서 못 얻어먹는 건 아니지? 얘가 살이 홀딱 빠져버렸네. 라면서 절 보지도 않은 채 자기 아들 걱정된다고 그 아들만 부둥켜보며 이런 말을 하는데도 저는 제가 고기 더 잘 먹일게요. 라는 미련스러운 소리로 아양을 떨며 시댁을 나섰어요. 이런 식의 밥 먹는 자리는 정말 어쩌다 가끔 가지는 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일을 하지만 무엇보다 시누이가 밤낮 구분이 잘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온 시댁 식구들이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 결혼하고 나서도 정말 1년에 가까워 갈수록 저희는 아가씨까지 다 모여서 밥을 먹는 일이 잘 없었고 간간히 시부모님이 하는 아가씨 소식을 엿들으면서 여전히 내 가족인지 연예인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하는 말들이 너무 기가 찬 겁니다. 우리 딸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워낙 바쁜 아이다 보니 너 같은 애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라며 굳이 안 해도 될 말로 사람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연예인은 바쁘니까 저 같은 일반인은 볼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일반인이란 말은 도대체 왜 튀어나오는 건지. 대한민국에 먹고 사느라 안 바쁜 자영업자가 어딨나요? 다들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 돈 한번 벌겠다고 화이팅하며 사는데 연예인한테 비교를 당하면서 그 노력이 폄하되니 속이 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괜한 연예인을 향한 질투심이라도 가지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정말로 연예인은 내가 쉽게 볼 수도 없고 가까이도 할 수 없는 마냥 신적인 존재 같은데 내가 그런 사람을 신의로 두고서 괜히 우습게 본 게 아닌가 싶어서 저를 탓했죠. 하지만 이내 우리 시댁 인간들이 별나도 좀 별난 게 아니란 것을 알아채고는 제 스트레스가 나날이 배로 늘어만 갔어요. 하루는 코로나 막 터지기 직전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가게에 있는데 일을 잡고 당장 집으로 뛰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억지로 가게 안에 있던 마지막 손님이 나가시기도 전에 양해를 구하고서 불이 났게 가게 문을 닫고 시댁으로 향했는데 이런 씨부랄. 아가씨가 나온 잡지를 같이 잘라서는 액자에 걸 거라면서 손을 거들어달라는 것이었더라고요. 보자마자 대뜸 가위를 쥐어주고는 네가 일반인이라서 이런 걸 잘 모를 텐데 연예인 자식둔 부모들은 다 이렇게 한다. 다 어디 나가면 돈 천만 원 우습게 부르는 사진작가들이 찍어준 사진들인데 당연히 집안에 걸어놓고 두고두고 간직해야지. 라고 말을 하고는 저는 제 가게 문 닫고 시댁 가서는 가위질을 하다가 시부모님 저녁 밥상까지 차리고는 밥도 같이 먹지 못하고 가보란 말에 집으로 돌아왔고요. 남편이 어디를 갔다 왔냐고 묻길래 시댁에 라고 하니 그래 자주 가서 여동생 없이 적적할 부모님께 말동무도 좀 되어드리고 해야지 라면서 제게 잘했다고 하는데 전 정말 황당했습니다. 내가 과연 맞게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뭘 하고 온 줄 알고 저리 잘 다녀왔다는 말만 해대는 건지 남편에게도 조금은 섭섭해져 갔죠. 집으로 아가씨 나오는 잡지 자른다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라디오나 TV에 나오는 날이라도 있으면 제가 일을 하는 시간이건 말건 밖에서 재료를 사고 있는 정신없는 때이건 말건 심지어 저희 친정어머니가 오랜만에 제 카페에 와서 저랑 수다를 떨고 있었을 때에도 저를 부르셨어요. 네 시누이가 좀 바쁜 애니? 아무 때나 집에 오라고 내가 감히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니? 아니잖아. 그러니 네가 와. 라는 말을 거의 버릇처럼 내뱉으시면서 지 딸내미는 연예인이라 신격 존재를 해도 당연한데 저는 고작 저희 친정어머니의 보잘것없는 딸이라도 된다는 듯이 너는 와야지 라는 말을 끝에 붙여가면서 절 시댁으로 불렀어요. 바로 올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친정엄마가 카페에 와 계셔서 지금 당장 갈 수 없다고 엄마랑 커피 마시고서 집까지 가는 거 보고 나서 시간이 되면 가보겠다고 말을 하고 작정하듯 반응하며 끊은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정말 저 이 집안에서 쫓겨난 줄 알았습니다. 친정엄마 집에 보내드리고 집에 갔더니 남편은 이미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씩씩거리고 있고 그 맞은편에 어느새 찾아온 시어머니가 지 아들내미처럼 씩씩거리면서 너 아까 나한테 했던 말 다시 해봐. 다시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네 남편 앞에서 해보란 말이야. 뭐가 어쩌고 어째? 고작 네 애미 가게 찾아왔다고 시애미가 부르는 거 그렇게 건방지게 못 간다며 전화를 끊어? 너 어디서 배워먹은 가정교육이 그따위니? 너 내가 우리 딸 가정교육은 어떻게 시킨 줄 알아? 내가 그 대단한 여배우를 키운 엄마라고. 나는 내 딸 그렇게 너처럼 되바라지게 안 키웠다. 근데 뭐 연예인 비슷한 것도 아닌 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가 그렇게 지독해. 너희 엄마가 그렇게 말대꾸하라고 시켰어? 라면서 저희 엄마 가정교육을 운운하는데 이미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남편까지 제 편을 안 들어주려는 듯 표정이 화나 있는데 저 혼자서 두 사람을 상대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따박따박 독한 말을 서스럼 없이 하는 어머님을 이길 재간도 없었고요. 문제는 바로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이 시어머니가 가게 운영 시간인 걸 뻔히 알면서 저를 다시 불러내셨어요. 지금 당장 집으로 와야겠다, 너.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어. 너 어제처럼 하기만 해. 지금 당장 튀어와. 얼른 와. 바쁜 연예인인데도 일 안 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가 알아서 날 찾아오는데 넌 어찌된 애가 겨우 카페 하나 하는 주제에 네 연예인 신우보다 바쁜 척을 해대는 거니 꼴사납게. 라고 전화로 쏘아대는데 고민되더라고요. 어제처럼 그냥 거절을 하고 집에 가서 또 깨질지 아니면 미리 시댁으로 찾아가서 혼날 일을 만들지 말지. 너무 고민이 돼서 잠시 전화에 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저희 어머니가 가게 안을 창으로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이 너무 바빠서 엄마가 전날 혼나지 않았냐고 묻는 문자에 울컥한 나머지 일부러 답장을 조금 미루고 있었어요. 답장하면 답장하다가 힘들다고 울어버릴 것 같아서 제 딴에는 답장을 제대로 퇴근 후에 해보겠다고 기다리던 중이었는데 엄마가 그 사이에 딸내미 걱정된다고 저희 가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혹여나 얼굴이 울어서 퉁퉁 부어있는 건 아닌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으셨다고 해요. 그런데요, 제가 너무 미련스럽게도 친정엄마한테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껏 저 걱정해서 와주신 엄마한테 오늘은 정말 안 가면 나 혼날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라면서 막 도착하신 엄마를 집으로 돌려보내며 저는 그 길로 시댁을 찾았어요. 결혼 2년 차에 시어머니께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지극히도 며느리스러운 생각만을 해가면서 결국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 시댁에 가보기를 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도 저의 천추의 한이 되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는 순간에 이미 시어머니께는 지금 어머니께 가는 길이에요. 하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열어주시는 문을 열고서 시댁에 들어가 보니 어머니께서는 무슨 드라마를 보면서 왁자지껄 웃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시누이가 나오는 드라마는 절대로 아니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라면서 자연스레 그 옆에 앉아 저를 왜 찾냐고 물었더니 어머님은 응? 왜 왔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참나. 오라고 하셔서 오지 않았냐며 겨우 화가 뻗치려는 걸 참아가면서 되물었더니 시어머니는 한참을 TV에 정신을 팔다가 핸드폰으로 날라오는 카톡을 확인하더라고요. 그냥 뭐 동네 친구분이신 것 같은데 그 밑에 저는 분명히 봤어요. 제가 지금 시댁 간다는 카톡을 보낸 걸 읽으셨단 걸 말이에요. 올 필요가 없는 거면 안 와도 된다고 말을 하면 될 것을 장사하는 사람이 진짜 우스운 건가 싶어서 어머님, 저 왜 부르셨냐니까요? 라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나다 못해 시모의 짓거리가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는 분해 죽으려 했어요. 그러자 시모도 제 태도가 거슬렸는지 절 위아래로 훑어보며 가소로운 표정을 짓더니 내 딸 나오는 드라마 왜 있잖아. 예전에 종영한 드라마. 그거 재방하길래 그거 보자고 연락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모가 미쳤나? 가게 하는 사람이 가게를 자꾸 비우면 얼마나 그게 장사에 타격이 가는 행위인데 자꾸 가게 비우고 지네 집으로 오게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하다하다 지 딸년 나오는 드라마 재방한다고 그걸 같이 보자면 사람을 불러내? 그래놓고서는 거절하면 거절한다고 내 엄마 가정교육 운운하고 지 딸내미 직업이랑 굳이 비교해가면서 겨우 몇백에도 허덕을 사는 일반인 나를 가지고 모욕을 주다니. 그래놓고 급하게 할 일 있다며 나를 불러놓다니. 갑자기 딸내미를 하루 종일 걱정해서 가게까지 찾아왔다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시댁으로 도망치듯 향하던 딸을 보며 얼마나 마음을 뒤에서 졸이셨을까 하며 우리 엄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도 어머님, 저희 친정엄마가 가게 찾아오신 것도 그냥 돌려보내고 이렇게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안 그럼 또 내 부모님 욕하실 거고 저 비난하실 거 뻔히 아니까요. 그런데 바쁜 사람 불러다 하려는 짓이 겨우 제 방송 보는 거였어요. 어머님 딸이 아무리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지금 활동도 안 하고 쉬는 사람인 거 뻔히 다 아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작은 카페 사업하는 며느리 걱정은 하나도 안 되시는 거예요. 전 어머님 아들하고 달라요. 용돈 쓰라고 돈을 턱턱 쥐어주는 수천만 원 벌어들이는 연예인 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온전히 제 힘으로 제 사업을 키워야 하는 사람이라고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세요? 라며 소리를 질러가며 억울함을 표현하자 오히려 시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벌어봤자 쥐뿔도 못 보는 게 감히 연예인이랑 비교를 해주면 감사한 줄이나 알아야지. 네가 옆에서 돈 잘 버는 연예인 신우이가 있으니 가게 홍보도 공짜로 하고 살아생전 연예인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 아니야. 일반인 주제에 속은 왜 저렇게 좁아터진 쫌팽이 새끼 같은지 원. 라면서 저를 향해 혀를 쯧쯧 차는데 제기랄 참아도 정도가 있지. 이 할망구는 애초에 태생부터 글러먹은 년이라면서 저는 어머님 앞에서 더 큰 빅엿을 날려들었습니다. 자꾸 저한테 욕을 하면서 TV에 시선이 고정되길래 말에 집중하라면서 TV 한 대를 서랍장 위에서 거실 바닥으로 아주 쿵소리나게 손으로 잡아다 떨어뜨렸어요. 아주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도 속이 풀리지 않는다면서 현관에 나가 신발을 신고는 다시 집 안에 들어와서 신발을 신은 채로 TV 뒷부분을 완전히 부셔놔버렸고요. 저는 그 길로 어머님과 아버님이 연예인인 아가씨 물건 추억한다면서 유지하고 있던 아가씨의 옛날 방으로 들어가서는 오래 찾을 것도 없이 책장 가장 아랫부분에 있던 아가씨 초중고 졸업사진을 쥐어들었습니다. 네, 우리 아가씨 아직 제대로 된 졸업사진이 인터넷에 없거든요. 어디 한번 대단한 모태미녀 납치셨나 두고 보자면서 졸업사진 들고 나가려 하니 무슨 쌍판떼기를 싹 다 갈아버리기라도 한 건지 갑자기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저를 말리면서 그거 놓고 가라 애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자기 말이 너무 심했다면서 저를 향해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저제사로 나오는데 순간 제 얼굴에 미소가 드리웠네요. 그 잘난 연예인 자식이 데뷔하기 전에 뭘 제대로 갈아엎긴 엎었구나 싶어서 그래서 그걸 약점이라며 이 부모가 싹 다 숨기고 있는 거구나 싶었던 나머지 저는 시부모 말을 무시한 채로 졸업사진 3권을 모두 들고는 시댁을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신우이를 찾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이름이 본명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대학 때 개명을 한번 했었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사진에 성이 똑같고 생긴 게 얼핏 닮아 보이는 여학생을 발견한 순간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싹 다 같은 이름으로 여학생을 찾았고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성형수술로 싹 다 바꿔놨으니 그간의 동창생들이 졸업사진을 못 풀고 있었던 거구나 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 남의 비밀로 기뻐하냐고요? 제가 집으로 가는 사이 시부모뿐만 아니라 남편과 하다하다 우리 연예인인 아가씨까지 소식을 어찌 접하고는 저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졸업사진 돌려놓으라고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다들 아무 사진도 올리지 말라면서 반 협박을 하다가 결국 다시 잘못했다면서 애원을 했다가 아주 사이코 새끼들 마냥 온 가족이 나서서 저 하나 진정시키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연락을 해대는데 저는 그 졸업사진을 조용히 저희 친정집에 그것도 저희 부모님 장롱 안에 꽁꽁 숨겨두고는 맛있게 엄마 밥까지 든든히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보니 저 정말 무슨 TV 보는 줄요. 아가씨가 저희 집안에 시부모님 데리고 와 있더라고요. 언니, 우리 엄마가 정말 주책맞단 소리를 어릴 적부터 남들한테 많이 듣고 산 사람이에요. 언니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요? 라면서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친했다면서 언니 거리며 그리도 A를 갖춰 제게 시모 대신 사과를 하던지요. 시모도 아가씨가 졸업사진 때문에 아주 지랄발광을 했는지 혼이 쏙 빠져서는 그래, 내가 너한테 말이 너무 심했었다. 내가 생각이 짧았어. 라면서 졸업사진을 돌려달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암요, 돌려줘야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어머님, 아버님, 아가씨, 그리고 남편이 무슨 꿍꿍이를 벌이는 줄 알고 그 좋은 거 돌려줘요. 제가 좀 더 가지고 있을게요. 남편이랑 결혼 생활도 좀 더 해보고 어머님, 아버님이랑도 좀 더 살아보고 난 후에 제가 괜찮다 싶을 때에 깨끗하게 초본 그대로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전 오늘 많이 피곤한데 그만 가주시겠어요? 라고 말이죠. 아가씨와 남편은 제가 시댁에서 분질러 놓은 TV를 다 본 건지 제 성질 돋구지 말고 얼른 가라면서 시부모님을 내보냈고 아가씨는 급기야 집에서 나가기 전에 저한테 봉투 하나를 쥐어주더라고요. 저번에 커피 마시러 가서는 외상만 해서 죄송하다며 이것저것 마음을 담았다며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쥐어줬어요. 연예인 신우이를 두면 이렇게 화끈히 용돈을 받아도 되는 건지 참. 그저 잘 쓰겠다면서 돈도 잘 받아냈고
그날 저는 제 눈치를 보며 침대에 따라 눕는 남편을 뒤로 한 채 혼자 아주 속 편할 만큼 개운한 마음으로 두 다리 뻗고 잠을 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나 혼자만 아는 그녀의 과거 얼굴과 그녀의 무식하리만큼 개념 없는 가족들의 정체, 누군가에겐 가십으로 치부될지도 모르겠지만 한 연예인에게는 돈주가도 다름이 없는 그 과거를 저는 얼마나 오래도록 비밀리에 묻어둬야 할지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 하는 것 좀 보고 결정해볼래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